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미국의 2월 해고 건수가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가장 감원 규모가 큰 분야는 비용 절감과 기술 혁신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기술 산업 분야였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지난 1월 경상수지가 30억 5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9개월 연속 플러스 기조를 이어왔습니다. 이는 작년 5월부터 9개월 연속 흑자지만 흑자폭은 작년 12월보다 줄었습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가 SNS 마켓 이용자를 보호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연내 메타에 대한 제재 여부와 그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틈새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투자시장,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주식을 제대로 배워볼 수 있는 13시 투자스쿨 장학생 문다연입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에서는요, 김선규 1타 강사님만의 전략적인 노하우를 통해서 투자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배워볼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 실시간 소통이 가능하십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를 검색하시고 방송 보시면서 채팅 가능하시고요. 24시간 함께 하실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초록밴드 함께 해주시면 좋고요. 방송 중에만 QR코드 띄워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 끝나기 전에 서둘러서 입장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께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김성규 전문가님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테마 리포트 분석 자료집이고요. 4가지 섹터에 대한 분석 자료집도 초록밴드 통해서 받아가실 수가 있고, 저희가 매일 오전 8시 공개 방송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도 초록밴드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으니까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의 간판 얼굴이시죠? 김성규 전문가님 바로 인사드려 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전하고 확실한 수익의 김성규입니다. 네, 지금 현재 올라가던 증시 갑자기 떨어지면서 좀 불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13시 투자스쿨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으니 절대 떨지 마시고 장 마감까지, 그리고 이제 주말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끝까지 잘 지켜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시, 아침 8시마다 제가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 제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기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략을 여기서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게 있다. 궁금하면 초록밴드. 네, 어제 미국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한 거에 연달아서 우리 증시도 빨간불로 시작을 했는데 상승 탄력이 조금 둔화되고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세한 시황 짚어주실까요? 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오늘 국내 증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상승은 하고 있는데 약간 떨어졌죠. 코스피 30포인트 이상 32포인트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 다시 떨어졌습니다. 2671포인트, 23점. 자, 지금 이제 24.68포인트로 지금 올라간 모습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 4.8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868.18. 자, 여기서 870포인트 넘어갈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현재 여기서 봤을 때 미국 증시는 잘 올라가는데 우리 국내 증시는 올라가다 어째 조금 이상하게 약간 김이 빠지는 듯한, 동력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약간 불안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절대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코스피 수급부터 보도록 하죠. 현재 외국인과 기관 양 매수가 들어왔는데 외국인 매수는 별로 없고 지금은 기관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개인 6,823억 원 매도, 그 다음 기관은 6,402억 원 매수, 외국인은 352억 원 매수가 들어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시면은 코스피 현재 삼성전자 0.83%, SK하이닉스 4.31% 상승으로 역시 HBM 메모리, 특히 이제 그 AI 관련된 그쪽 메모리 분야에서 역시 SK하이닉스 쪽이 더 강한 탄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 0.25%, 현재 인터배터리가 지금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LG에너지솔루션 아직까지는 그렇게 강한 모습은 보여주지 않고 다른 2차 전지 종목들이 오히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4.4%, 지금 2차 전지 이외에 바이오 쪽으로 현재 자금이 몰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현대차 1.8% 올라가서 역시 완성차 쪽으로도 약간씩 지금 이제 12시가 지나면서 서서히 자금이 몰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코스닥의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하죠. 코스닥 수급, 역시 양 매수가 들어왔는데 여기는 오히려 외국인이 많이 샀네요. 자, 개인은 1,964억 원 매도,
기관은 217억 원 매수, 그리고 외국인 1,817억 원 매수가 들어와서 오히려 외국인은 코스닥 쪽에서 지금 많이 사고 있는데 특히 2차 전지, 전고체 관련 소부장 쪽으로 해서 몰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시가 총액 상위 종목을 한번 보면은요. 에코프로 BM 2%, 에코프로 2% 각각 다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차 전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은 상승을 기대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재료 소멸로 인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경우도 지금 있고, 그다음에 여기 손절도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HLB 지금 현재 15.52% 상승했고 대부분의 HLB 그룹 종목들이 지금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1.36% 지금 빠져서 제약바이오 쪽에서 일부는 조금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다음에 HPSB, 자, 반도체 여기에 관련된 반도체 소부장 관련 종목 1.76% 지금 하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해서 상승 탄력 좀 이어가는 모습들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 일단은 미국 증시의 흐름이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미국 증시와 함께 중국 증시까지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중국과 미국 증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중국, 자, 소문난 양회에 먹을 게 없다. 자, 아주 이것 때문에 어렵습니다. 양회에서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지금 나와가지고서는 우리 경기 부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직접 돈을 풀어서 경기 부양하는 게 아니라 GDP 3%만큼 적자 재정으로 하겠다. 쉽게 해서 돈을 더 풀지는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함에 따라서 오히려 여기에 대해 실망한 그런 매물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미국은 자, 상원에서는 언제 할지 모르겠어 그랬는데 오늘 상원에서 파월 의장은 뭐라 그랬느냐 새벽에. 자, 파월 의장이 쏘아올린 자, 금리 인하의 기대. 자, 금리 인하. 아무튼 조만간 내가 봤을 때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라는 조금 더 완화된 발언을 함에 따라 가지고 오히려 시장이 여기에 반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차트를 보도록 하죠. 먼저 중국 증시입니다. 중국 증시 지금 이틀 연속해서 여기에 음봉이 나왔죠. 그 다음에 션전도 지금 이렇게 아주 음봉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봤을 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상하이에서 여기에서 지금 현재 상단을 뚫고 여기에 여기에 저항대죠. 저항대를 넘어가줘야 되는데 저항대를 넘어가는 게 되게 쉽지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마디로 자, 정부의 정책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부양책이 강하게 먹히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션전도 역시 거기에 따라 가지고서는 여러 가지 제조업이라든가 다른 종목들이 생각보다는 강하게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홍콩 H지수도 역시 거기 맞춰가지고 생각보다는 지금 옆으로 횡보하는 가운데 계속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자셴 즉 대만의 가건지수 지금 올라가다가 여기서 지금 막혔죠. 현재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상당히 올라간 데 비해서 지금 TSMC가 이끌고 있는 대만의 자셴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는 강하게 올라가기 힘들다. 즉 여기서 약간 조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이제 미국장 보시면은요. 지금 여기에 보면은 자, 올라왔는데 다우존스 지금 0.34%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증시에서 가장 큰 핵심은 나스닥이 땡겨 올린 거였죠. 나스닥은 지금 현재 다시 전 고점을 넘어서 가지고 요 자리, 전 고점을 넘어섰는데 그리고 요 자리에서 지금 딱 막혀 있죠. 여기 요 자리. 여기에서 이거를 과연 어떻게 넘어가느냐가 가장 큰 핵심이다. 근데 진짜 문제는 뭐였느냐? 오늘 금리 인하에 아주 약간의 사인을 보였는데 그러면은 어느 정도 모멘텀을 받고 많이 튀어 올라갔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이 많이 올라가지 못한 게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S&P 500, S&P 500 지금 현재 5,157포인트, 즉 골드만에서 현재 목표가로 잡고 있는 5,200포인트까지 거의 근접해 있는 모습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여기에서 봤을 때 이제 조금만 더 올라갔을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는 차익 실현이나 거기에 대한 공매도 물량들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이거를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어제 말씀드렸죠. 이렇게 했는데 울상이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웃었습니다. 자, 팔이 이렇게 올라갔고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신났네 하고서는 이제 올라가 있는 이런 모습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 그래서 이거를 좋아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에서 한 번 정도는 좀 쉬어가는 자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는 돈을 더 풀지 않겠다라는 데에 대한 실망감이 조금 매물로서 나온 것 같고
나라 증시도 영향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인데 미국 증시 특히나 좀 고점 부담에 대한 차익 실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국내 시황뿐만이 아니라 해외 시황까지도 브리핑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매일 오전 8시 공개 방송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브리핑 해드리도록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이렇게 초록밴드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 시황 같은 경우는 좀 남아있는 이벤트들이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어떤 부분 좀 더 지켜볼까요? 네, 그럼 조금 더 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으로 일단 여기 이제 실적 보면은요. 실적은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은 아메리칸 스칼마트 요거가 나오는데 요거 같은 경우 좀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자, 오늘 프라이데이에서 아메리칸 스칼마트. 자, 지금 장 전에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예전에 요거 한번 망할 뻔했죠. 그랬는데 아직까지는 안 망하고 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알곤킨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요거.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나온 종목들은 오늘은 크게 지금 움직이는 게 없습니다. 단 요거는 개인들이 지금 좀 좋아하는 그런 분야라는 걸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자, 여기서 미국 장시황에서 오늘 중요한 거, 자, 이제 실업률 발표, 진짜 중요한 거죠, 여기. 자, 10시 반, 오늘 밤 10시 반에 실업률 발표가 나옵니다. Unemployment Rate이 나오기 때문에 요거를 지켜볼 필요가 있고, 역시 개인들은 알곤킨 정도만 지금 보고 있고, 이제 장 끝나고 나서 장 마감 이후의 실적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있다. 즉, 이제는 미국도 어느 정도는 그 실적 시즌이 이제는 끝이 나고 제 다음으로 약간의 소강 상태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당장의 실업률 발표가 10시 반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수 발표 이후로 해서 어떤 흐름들이 나올지도 저희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밤중에 해외 시황 챙겨보기 어려우신 분들은 초록밴드 통해서도 해외 시황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13시 투자스쿨 본격적인 1교시 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무엇이든 알려주교 시간인데요.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이슈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실시간으로 소통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방법처럼 서울경제TV를 유튜브 검색창에 검색하시고 방송 보시면서 채팅 참여 가능하시고요. 24시간 함께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만 하시면 초록밴드 통해서 저희와 함께 24시간 소통하실 수 있으니까 이 방법도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장에서 좀 중요한 헤드라인 4가지, 이번 주를 좀 아우르는 그런 헤드라인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헤드라인들 가져와 주셨을까요? 지금 현재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역시 다른 것보다도 일단은 역시 이제 그 반도체하고 그 다음에 2차 전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먼저 봅니다. HBM에 선두 굳힌다 해가지고 SK하이닉스 이번에 패키징 관련해서 10억 불 투자한다 이런 얘기 나왔고, 두 번째 이번에는 미국 증시에서 여기에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고, 세 번째, 자, 우리 테라 사태로 해서 난리가 났었던 우리 권도영이 지금 몬테네그로 가 있죠. 근데 미국 간다 그러고서는 울 뻔했는데 법원에서 뭐라 그랬냐? 한국으로 보내자. 자, 요거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신세계 정용진 그 부회장님 이제 회장님으로 승진하셨습니다. 자, 최고위급 이번에 그 여기에 대해서 인사가 나왔다라는 거. 자, 요거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자, HBM의 선두를 굳히기 위해서, 자, 어제 제가 이미 HBM하고 그 다음에 GDDR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해드렸었어요. 그저께. 자, 화요일에, 이게 언제였죠? 자, 수요일이었나요? 그때쯤 해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드렸던 것 같은데, HBM의 선두를 굳힌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SK하이닉스가 첨단 패키징 쪽으로 10억 불을 투자를 하기로 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나라에는 또, 자, 소부장, 그 중에서도, 자, CXL, 자, CXL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관련돼 있는 이런 HBM 관련 종목들이 이제 앞으로 뜨겠죠. 소부장이 뜹니다. 자, 그 중에서도 후공정, 자, 패키징은 후공정이기 때문에 후공정 관련 종목들이 앞으로 뜰 수가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블룸버그 통신이 일단 이강옥 SK하이닉스 부사장의 설명을 인용했다. 아예 블룸버그에 나왔나 보네요. 이렇게. 자, 그래서 SK하이닉스가 핵심 AI 메모리 칩 기술에다가 10억 불, 자, 1조 3천억 달러를 투자한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도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봤을 때 이제 고대역폭 메모리, 자, GDDR에 비해서 훨씬 더 이제 빠른 대신에 열이 많이 난다. 자, 발열
발열이 많이 난다 그랬죠.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자, 그럼 이 열을 잡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공정,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 패키징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 결국은 발열 잡기입니다. 발열 잡기. 요걸 어떻게 좀 더 줄일 수 있느냐? 왜? 자, 8층이 지금 쌓여 있었던 HBM3나 3가 이제 12층 적층을 갑니다. 12층 적층.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8층에서 12층으로 갔으니까 50%가 더 늘어났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 열이 그만큼 더 50% 이상 늘어나는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 열을 잡기 위해 가지고선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 패키징 공정을 잘하든가 그게 아니면은 이제는 이 메모리에도 순행식 그 쿨러를 달아줘야 되는 그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죠. 지금까지 CPU에만 쿨러가 달려 있었는데 이제 메모리까지 쿨러를 달거나 아니면은 GPU가 여기에 쿨러를 다른 상태로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 어떻게 되느냐? 조립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 벌어지죠. 자, PC를 조립하거나 제조를 할 때 여기에 대해서 더욱더 어려운 상황이 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 대한 것들을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줄 것이냐가 앞으로는 더욱더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보도록 하죠. 두 번째입니다. 자, 파워 인하 자신감에서 멀리 있지 않다. 자, 이제는 어느 정도는 상원에 가가지고서는 어느 정도 하고 싶은 말을 한 것 같아요. 자, 이거 내가 하원에서는 차마 할 수 없는 얘기였는데 이제 높으신 분들, 좀 더 어르신들 계신 데서 상원이 아무래도 연세가 드신 분들도 있지만은 상당히 좀 더 그 뭐라 그럴까 이 큰 일을 할 때는 상당히 그 중요한 영향력을 주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오히려 인하 자신감에 있다. 그래서 올해는 인하를 하겠다. 자, 결국은 어제랑 똑같은 얘기예요. 올해 인하를 하긴 하는데 언제 할지는 모르겠다. 자, 이게 6월이 될지 뭐 7, 8월, 9, 10 아니면 12월 달이 될지 언제쯤 모르겠지만은 지금 사람 대부분의 시장은 6월로 지금 보고 있다. 근데 파월 의장은 만약에 요때를 보고 있다 그러면은 요때 한번 또 폭락이 쭉 떨어질 수도 있죠. 자, 미국 주식 명언에 뭐가 있냐? Sell in May라고 있습니다. 자, 그럼 5월 달에 만약에 팔아라라고 해가지고 그때 만약 빠지는 데에서 여기서 또 다시 이런 게 한번 터졌다 그러면은 의외로 이게 복병이 될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현재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요 2% 목표 인플레이션인 2%대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어떻게 되느냐? 자, 유가 안정 없이는 유가의 안정 없이 자 인플레이션 안정은 없습니다. 현재 아직까지도 지금 현재 이 페트로달러 체제가 엮여 있는 미국 같은 경제 구조에서는 유가 안정 없이는 어렵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게 조금은 험난한 길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몬테네그로 법원 권도형 한국 송환 결정. 자, 테라 사태로 해가지고서는 아주 그냥 난리가 났던 우리 권도형 지금 벼르고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많습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이 테라라는 이 암호화폐 가지고서 여기에다가 투자를 했다가 돈을 잃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죠. 특히 미국에도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될지. 그래서 미국으로 일단은 송환을 시켜라라고 했었는데 자, 미국에서 자, 우리가 얘를 재판해 가지고서는 무조건 하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있는 대로 형을 다 집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뭐라 그랬냐? 항소법원에서는 아니 얘 그냥 한국 보내는 게 낫지 않을까요? 라는 식으로 자, 한국 송환을 이렇게 한국 송환을 결정을 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어이가 없는데 참 이게 웃기는 것이 그 고등법원에서는 다시 테라와 루나 사태, 테라하고 루나 이 두 개를 가지고서는 서로 어떻게 썼느냐? 상호 보증을 서게 한 거죠. 상호 보증. 자, 상호 보증. 야,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암호화폐가 암호화폐끼리 서로 상호 보증을 해주는 상태로 갔다가 어떻게 됐느냐? 한쪽이 무너지니까 반대쪽도 역시 신용이 같이 무너져서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냐? 스파이럴 다운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나선형으로 뺑뺑 돌면서 엄청나게 자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가치가 확 폭락을 하고 그 사이에 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손실을 봤던 사건이 바로 이 테라와 그다음에 루나 사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잠깐 이걸 지우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이 거의 뭐 희대의 사기꾼 이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또 미국에서 또 다른 사람이 누구냐 또가 있냐면은 그 이후에도 샘 마이클 프리드만 이 사람도 있고요. 그 사람까지 해가지고서 두 사람이 지금 현재 이 감옥에 들어가 있고 여기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자, 이 권도영이 과연 몬테네그로에서
다시금 미국으로 갈지 한국으로 갈지 지금 한국으로 간다로 일단은 바꿔줬습니다. 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변경이 됐는데 이게 또 다시 바뀔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게 뭐다? 암호화폐는 하는 게 아니다. 암호화폐 투자는 하는 게 아니다. 자,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 같은 거는 뭐 달러나 이런 것들이 저 보증을 해주지 않나요? 보증해주지 않나요? 주나? 이렇게 이제 물은 분들이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이 암호화폐들이 실물이 있느냐? 제가 늘 말씀드리죠. 암호화폐는 그냥 코드다. 암호화폐는 그냥 코드다. 코드이기 때문에 이 코드를 가지고서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서 보증을 할 것이냐? 담보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얘기죠. 그냥 전기 나가면은 그냥 끝나는 겁니다. 이게 그런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우리는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은 뭔가를 이제 여기에 대해서 담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가능하면 지양해야 된다. 지향이 아니라 지양해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려요.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신세계 정용진 회장 승진하셨습니다. 자, 그래가지고서 우리 강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자, 우리 찐이 형, 자, 이제 형이라고 했는데 이제 회장님이라고 모셔야겠네요. 자, 부회장에서 회장으로 승진하고 이명희 회장님이 그룹의 총괄회장으로, 총괄회장님으로 올라가셨어요. 어쨌든 중요한 거 승진을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갔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제는 이 정영진 회장님의 진짜 그 경영에 대한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험대. 자, 그런데 여기에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봤을 때 뭐 여러 가지 말이 많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이게 자질이 있는 얌야겠지만은 이분이 보여줬던 것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바로 마케팅이죠. 마케팅. 자, 제가 정영진 회장을 제일 높게 평가하는 부분이 뭐냐면 마케팅. 특히 이제 스포츠 마케팅 부문에서 아주 여기에 대해서 발군의 실력을 보여줬는데 1년 만에 우승시키는 거 쉽지 않습니다. 1년 만에 팀 창단해서 우승시키는 거 이거 야구에서 이거는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그냥 돈만 많이 넣으면 되지 않겠냐 그랬는데 이게 돈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적절한 움직임들이 있어야 되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서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성공작이 나왔죠. 자, 그래서 이것이 유통에서의 있던 자 이제 유통 부문하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문이 있는데 이 신세계 그룹이 지금 현재 가야 될 것은 뭐냐면은요. 현재 이 쿠팡이라든가 이쪽에 온라인 상권에서 나오고 있는 강력한 온라인 시험대의 유통망 도전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커버를 할 것이냐 이게 첫 번째가 될 것이고 그다음 두 번째 신세계 그룹이 백화점이나 이마트 그다음에 기타 다른 것들 인터내셔널이나 건설 같은 것들이 있는데 얘네를 통해 가지고서는 어떤 다른 시너지를 낼 것인가 아니면은 신사업을 했을 때 신사업 자 신규 사업이 나온다. 신규 사업이 나왔을 때 과연 우리 정영진 회장께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해가지고 마케팅을 통해서 즉 제가 봤을 때 유통에서의 가지고 있는 장점 즉 오프라인 마켓에서의 부동산이라든가 각종 영향력을 이용해 가지고 새로운 신규 사업을 만들어내서 돌파구를 만들어냈을 때는 충분히 앞으로도 여기에서 신세계의 전체의 그룹의 주가를 끌어올려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은 이 마케팅 분야로 해가지고서는 어느 정도 돌파구를 뚫는다 그랬을 때, 즉 유통과 마케팅의 시너지를 통해 가지고서 분명히 뭔가 한번 주가를 올려줄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 모든 내용 말씀드렸고요. 궁금한 게 있다. 궁금하면 초록밴드. 네, 일단은 이렇게 해서 오늘 장에서 중요한 4가지 헤드라인들을 짚어주셨는데요. 저는 마지막 이슈가 조금 더 궁금해지더라고요, 전문가님. 18년 동안 부회장으로 계셨던 정용진 이제 회장님이 되셨는데 아무래도 좀 신세계 주가가 그동안 많이 좀 더뎠다 보니까 좀 회복을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꼭 신세계뿐만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이렇게 오너가 바뀌는 부분들에 있어서 주가가 어떻게 좀 움직이는 경향이 있을까요? 사실 이제 이 오너가 바뀌는 부분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야 하면은 사실 그것 때문에 주가들이 뭐 이런 그 상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걸리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 빠졌던 경우 그것 때문에 많은 주주님들이 좀 손실을 봤던 경우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 이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실험적인 신사업들을 여러 가지를 해보고 나서 거기에서 뭔가 답을 얻지 않았을까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 봤을 땐 더 빠질래야 빠질 게 없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에서 제가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통에 어느 정도의 인프라에다가 플러스로 마케팅을 이용한 신사업을 개척하고 돌파를 했을 경우 충분히 승산이 있고 주가는 반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새롭게 또 취임하신
전용진 회장님을 통해서 신세계 주가까지 회복을 좀 기대해보는 그런 모습들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 오늘의 헤드라인 짚어봤고요. 추가적으로 좀 헤드라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이라거나 발빠르게 이슈를 접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래 띄워드리고 있는 QR코드 방송 중에만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넘어가 볼게요. 무엇이든 물어보기 시간 진행을 해볼 텐데 섹터에 대한 강의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마지막 섹터 강의 시간인데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강의 해주실까요? 오늘은 내 맘대로 알려주기죠. 그죠? 네. 오늘은 내 맘대로인데, 자, 제가 이전에 항상 제일 1등을 했던 게 뭐냐? 바로 에너지, 그중에 2차 전지였죠. 오늘 자, 인터 배터리가 있으니까 이 배터리에 대한 이야기. 2차 전지 이전 했지만 468 배터리 드디어 이번에 나왔던 중요한 얘기들 나왔죠. 468 배터리. 자, 파이는 뭐냐? 파이는 이렇게 했습니다. 자, 468. 자, 46mAh짜리 지름의 배터리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자, 채널 집중하십시오. 지금부터. 정식 명칭은 뭐냐? 468 원통형 배터리. 정식 명칭은 468 원통형 배터리. 파이는 뭐다? 아까 말씀드렸죠? 지름. 자, 그리스 알파벳 파이를 이용해 가지고 만드는 거니까 46mm짜리. 자, 이게 왜 나왔다? 원래 처음에는 어디서 나왔느냐? 자, 테슬라가 처음 제시한 4680 원통 배터리, 이게 이제 효시가 되는데, 그러면은 이거랑 도대체 이 46파이가 왜 나왔느냐를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왜 나왔느냐? 이전에 테슬라가 제일 처음에 이 전기차를 할 때 어떤 배터리를 썼느냐? 제일 처음에 어떻게 했냐? 18650. 자, 18650. 자, 이게 뭐냐? 자, 여기에 앞에 두 자리는 지름, 뒤에 거는 길이.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딱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뭐냐? 지름이 18mm, 지름은 18mm고요. 길이가, 자, 여기죠. 길이가 65mm. 짜리 배터리를 넣었어요. 이걸 가지고 한 2,000개 정도를 집어넣어서 만들었는데 얘가 힘이 약해.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바꿨습니다. 또 다른 파나소닉 배터리 기준으로 바꿨습니다. 뭐로? 21700. 자, 21700. 자, 이렇게 나와서 21,700. 그러면은 뭐 엄청나게 긴 배터리입니까? 그건 아니고요. 자, 여기서 한번 보죠. 이렇게 했을 때, 자, 그러면은 여기 지름은 21mm, 그 다음에 길이가 70mm. 자, 70mm. 자, 좀 더 굵고 길쭉한, 표현이 좀 이상한데 아무튼 조금 더 굵고 긴 이런 원통형의 배터리를 사용을 했어요. 자, 그랬는데 이게 뭐냐 하면 결국은 2A 사이즈 아니면 3A 사이즈에서 2A 사이즈 건전지로 뭐 바꾼 그런 거 비슷한 그런 용량이었는데, 문제는 얘를 쓰다 보니 우리의 일론 머스크, 우리의 사장님께서 굉장히 화가 난 거죠. 왜? 아니 도대체 이런 거 가지고서는 어떻게 전기차가 굴러가겠냐. 이거 해가지고서는 힘이 안 나온다. 파워가 안 나오고 순간 출력이 안 나온다. 순간 출력도 안 나오고 주행거리는 더 안 나오네. 이것 때문에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내가 그냥 배터리 만들어야겠다. 배터리를 2차 전지 만들어야겠다 해서 어떻게 됐느냐. 테슬라가 제일 처음 만든 것이 바로 4680 스탠다드를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들어가게 된 것인데, 자, 여기서 이제는 문제가 가장 큰 게 뭐였냐? 이제 그럼 이런 얘기가 나온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 세 번째로 넘어가죠. 자, 완성차 업체가 지금까지 요구했던 각종 배터리 사이즈가 각각 상이하고 모양도 상이하고 길이도 다 달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완성차 업체에서 만드는 이 배터리 팩. 자, 배터리를 어떻게 만드느냐? 자, 요런 네모난 판 두 개 사이에, 자, 어떻게 하느냐? 요 사이 이런 배터리들을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잔뜩 이렇게 해가지고 세워서 쭉쭉쭉쭉쭉쭉 이제 박아서 이렇게 해서 배터리 팩이나 모듈을 만들어요, 원래. 자, 요거 인터 배터리 가보시면 여러분들이 배터리 팩 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에서 이런 거 이제 전시해 놓은 걸 볼 수가 있을 텐데, 요걸 하는데 이제 완성차 업체가 요구하는 배터리 사이즈가 다 다르고, 또 어떤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배터리 팩을 이제 만들 때, 모듈하고 팩을 만들 때 팩을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직렬로 해가지고서는 모아놓은 이런 팩을 여러 개를 병렬로 해가지고서 이런 식으로 만드는 이런 경우들이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자, 완성차 업체들이 원하는 배터리가 모양이나 아니면 용량이나 이런 형태가 다 다르다 보니 여기에 대해서 결국은 모든 걸 통일하는 것이 제일 많이 팔은 내 말을 들어 해서 우리의 머스크가 뭐라 그랬냐. 4680 배터리를 써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 결론. 지름이 46mm짜리인 배터리가 대세가 되는 상황으로 왔다. 자, 그래서 46pi, 즉 지름 46mm, 길이 80mm짜리의 이 배터리를 이제 테슬라가 만들었죠. 테슬라가. 자, 요거가 46mm. 자, 여기에서 길이는 80mm. 자, 아까 나왔던 20일에
21에 70보다 한 요 정도는 이런 거보다도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굵고 그리고 또 훨씬 더 용량이 큰 그런 배터리를 만들어서 이걸로 해서 앞으로는 테슬라의 전 모델을 쓰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기가팩토리에서도 이거를 생산을 하게 되고 또 여기에 대해서 너네 이 양식 안 만들면 앞으로 테슬라는 납품 안 받겠다. 납품을 배터리는 받지 않겠다라고 해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 우리나라의 자 파나소닉은 못하겠어 그랬는데 자 우리나라의 K3사는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서는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자, 그래서 나온 스토리가 어떻게 되느냐? 자, 파이는 46파이야. 자, 여기서 파이는 46파인데 자 어떻게 되느냐? 85, 4685, 4680 그 다음에 4695를 만듭니다. 96를 누가 만들었냐? 처음 만든 게 처음은 아니지만 여기에서 이제 삼성에서 SDI가 만들고 났더니 그 다음에 여기에 금양이 또 만들어 가지고 금양이 며칠 전에 급등했죠? 주가가 급등했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느냐? 이번 인터 배터리에서 자 여기에 110mm, 그 다음에 120mm. 자 그래서 자 여기 보면 길이가 80, 95mm, 그 다음에 110mm, 그 다음에 120mm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가지 종류가 나오게 됐고 이게 지금 어디 있느냐? 여러분이 코엑스 가시면은 구경할 수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이 되는 거다. 자 그러면은 도대체 머스크가 얘기했던 이 4680이 왜 중요하냐 보도록 하죠. 자 이게 그 테슬라 데이에서 옛날에 나왔던 거예요. 여기서 자 이 4680 배터리가 21700에 비했을 때 에너지는 5배. 그다음에 전체적인 주행 거리를 16%나 늘려준다. 왜? 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이 안에 있는 그 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이 뭐라 그럴까 밀도 에너지 밀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 밀도가 그걸 받쳐주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름 46mm, 길이 80mm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다음에 순간 파워, 순간 출력이라 그러는데 왜 이게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전기 모터를 돌릴 때 전기 모터를 돌린다. 모터를 돌리면은 만약에 어떤 모터가 100W 정도의 출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제일 처음에 기동할 때 기동 출력이 있습니다. 기동하는 기동 출력은 보통 400에서 450W까지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한꺼번에 여기에 있는 전력을 쭉 하고 당겨가지고 써주는 거죠. 쭉 하고 당겨가지고 쓰는 거예요. 자, 이렇게 쭉 하고 당겨가지고서는 모터가 당겨서 써주고 돌아가야 그 다음에 요 에너지가 이렇게 해가지고 100W씩 평이하게 쓰는 이런 식으로 갑니다.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 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순간 출력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 순간 출력 이게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래서 한꺼번에 쫙 뽑아내고 그 다음에 또 한꺼번에 또 쭉 집어넣을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최근 들어 가지고 우리나라 자동차들 같은 경우도 옛날에 납축전지뿐만이 아니라 이제 파이버글라스 즉 유리섬유가 들어가 있는 납축전지를 이용해 가지고서 이런 순간 출력을 빠르게 뽑아내고 또 충전도 빠르게 되는 이런 배터리들로 지금 현재 2차 전지가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서 이 안에 있는 기술들이 어떻게 된다? 아주 많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자 다음으로 보죠. 그러면 이슈는 뭐냐? 자 테슬라가 그러면은 4680을 사기는 해놨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뭐라 그랬냐? 자 지름은 똑같은데 길이가 다른 것들을 지금 3개를 내놨어. 이것들이 말이지 갑자기 끔찍한 혼종을 만들었네? 혼종은 아니죠. 네, 똑같은 물건인데 길이가 다른 물건들을 이렇게 만들었다. 그럼 이거를 테슬라가 이거 했을 때 아니 난 이걸 해달라 그랬는데 왜 니넨 이걸 만들었냐? 이거는 나 이거 못 사겠어 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이게 받아들여질까? 아니면은 그래? 용량이 더 큰 거가 있네? 그러면 한번 요거 시험 삼아 테스트 삼아 해볼까? 라고 요것을 가지고 갈 것인가? 요거 되게 중요한 이슈. 자, 테슬라에 과연 4680 배터리 이외에 이 46파이 롱레인지 4680 이외에 46파이에 장 배터리 이런 장 배터리가 들어갔을 때 요게 과연 먹힐 수가 있겠느냐? 요거 지금 아마 테슬라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논의를 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외에 또 스텔란티스라든가 아니면은 또 다른 미국 업체 포드 같은 데서도 이걸 아마 하지 않을까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K 배터리 3사하고 미국의 업체들이 전부 다 서로 엇갈려 가지고서 한 업체에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한 업체가 여러 개의 배터리 업체들에 다 엮여 있기 때문에 각각에 대해 가지고서 엄청난 그 연구를 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이에 따라서 테슬라가 과연 4680 배터리 외의 규격을 이 롱레인지 이 배터리를 과연 해줄 것이냐 첫 번째 이슈. 두 번째 각형 배터리하고 그다음 파우치형 배터리. 자 이거 경쟁 이거 문제 있죠. 자 SK온 같은 경우 파우치형 배터리 이거 많이 쓰죠. 이거 그다음에 각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LG 에너지 솔루션도 쓰고 있는데 지금 삼성 SDI는 4680파이에다가 이제 이런 조금 장형으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했을 때 얘네들하고 과연 경쟁이 되겠느냐? 다른 업체들 같은 경우에 보통 파우치 배터리나 각형 배터리를 가지고서 했고 또 이것이 어떻게 됐냐? 심지어는 차량용 자동차 차량 셰시에도 들어갔어요. 셰시에 들어갔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배터리 팩이 이렇게 있으면 이걸 보통 바닥에다가 깔아가지고서 만들었던 프레임인데 이거 말고 얘들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차가 있으면 차 모양 안에다가 자동차 문짝이나 아니면은 요 샤시 안에다가도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파우치를 넣을 수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이런 것이 경쟁력이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 사고 한 번 났다 하면 불나가지고서는 운전자에게 심각한 위협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이냐. 자, 그래서 각형 배터리와 파우치형 배터리 그들과 이제 다시 대결해야 되는 이 46파이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요거 두 번째 문제죠. 자, 세 번째 하고 지우고요. 자, 다음에 세 번째 전고체 배터리 기술.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거. 자, 여기 이건 아예 별표 쳐드릴게요. 자, 전고체 배터리를 가지고 있는 46파이. 이거 했을 때 테슬라가 아주 혹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4680 아니면 롱레인지로 하더라도 우리가 전고체로 만들어 드릴게. 지금 현재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SDI가 지금 하고 있죠. 삼성 SDI가 이제 올해나 내년에 드디어 전고체 배터리 양산을 한다 그랬는데 만약에 46파이 배터리를 전고체로 만들어준다 그러면은 이거 완전히 게임 체인저입니다. 예. 전기차 게임 체인저가 되는 거죠. 게임 체인저. 게임 체인저가 되기 때문에 이 기술을 적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만들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봐야 된다. 네 번째, 자 미국 공장. 자 지금 현재 미국 공장에서 생산을 해야지만 보조금을 준다 그랬죠. 미국에서. 그럼 이걸 했을 때 그럼 IRA의 법에서 즉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가지고서 여기에 따라 미국 내에서 미국의 그 자재를 가지고서 만드는 그런 걸 통해서 보조금 받는 거 이걸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이냐. 자, 그래서 46파이 배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2차 전지가 넘어야 할 산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대장주 삼성 SDI. 자, 나온 거 46파이에 대해서는 46파이의 대장주로는 일단은 삼성 SDI로 봐야죠. 금양도 있긴 한데 금양은 95만 만들었지만 얘는 지금 110에 120까지 만들었으니까. 자, 주가 보시면은 여기에 보시면 2020년대 코로나 터지고 난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서 쌍봉을 만들고 옆으로 갔다가 떨어져서 바닥 한번 잡아주고 단단히 잡아줬죠. 다시 한번 또 맞고서는 여기서 이제 쭉 떨어졌습니다. 자, 그럼 어디까지 갔냐? 요 자리까지. 여기까지 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한번 반등을 할 수 있겠느냐. 자, 요 자리를 어떻게 잡아줄지가 제일 중요한 이슈가 있죠. 그리고 여기 거래량은 뭐 뒤에 엄청나게 받쳐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자, 요거는 굉장히 민감하니까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다. 궁금하면 초록밴드. 네, 지금 국내에서 가장 핫한 행사가 인터배터리 2024가 아닐까 싶은데 여러분들께서도 다시금 2차 전지를 비롯한 배터리에 대한 관심들이 더 커지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2차 전지가 어떻게 지금 바뀌고 있는지 테슬라의 4680 배터리부터 전고체 배터리가 조금 더 중요해지는 이유들까지 짚어주셨으니까요. 자세한 분석 더 추가적으로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셔서 초록밴드 통해서 공개 방송 들어보셔도 좋고요. 저희가 이렇게 테마 리포트도 준비를 해두고 있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에너지와 자동차 전기 테마에 대한 리포트도 따로 준비를 해뒀으니까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셔서 테마 리포트까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교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계절을 빨갛게 물들여보는 시간입니다. 저희의 히든 종목도 공개를 해드릴 거고요. 오늘의 강세 테마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그간의 히든 종목들 수익률은 어땠는지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김성규 전문가님의 수익률 탑5 종목들입니다. 1월 3일 공략했던 반도체 관련 미국 주식이죠. KLAC 32%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2월 13일 공략했던 YIK 역시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34%대 수익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1월 31일 공략했던 GST 최근 급등세를 이어가면서 64%까지 수익률을 넓혀가고 있고요. 2월 14일 공략했던 디스플레이 관련 종목 덕산테코피아는 상한가에 안착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2주 만에 60% 넘는 수익률을 거뒀습니다. 1월 9일 공략했던 전해질 관련 종목이죠. 엔캠은 88,000원대에서 35만 원대까지 수익을 이어오면서 307%로 수익 실현 완료했습니다.
네, 이번 주는 특히나 저희가 히든 종목으로 제시를 해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급등이 많이 나왔던 한 주였습니다. 강세 테마를 점쳐보고 또 저희가 이제 테마 리포트를 기반으로 해서 히든 종목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장에서 어떤 테마들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을까요? 자, 그럼 오늘 장세 한번 보도록 하죠. 강하게 올라가다가 지금 오후가 들어오면서 조금 빠지고 있는데 오늘의 전고체 역시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 해가지고 2차 전지 부문 강하게 들어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특히 SDI 관련돼 있는 종목들. 자, 요거 관련돼 있고 그다음에 화장품 관련 종목이 간만에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12시 이후에 지금 강하게 올라오고 있었고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중에서 역시 종양 관련 종목들 여기 관련돼서 올라가고 있고요. 종양, AACR 관련해서 종양 관련된 이런 제약바이오사들 지금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의외로 화학주가 지금부터 다시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봐야 되는 거 종목은 Lake Materials 역시 2차 전지 관련돼 있는 거 그다음에 STI하고 그다음에 삼성 SDI 이렇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전고체 배터리 핵심 부품으로다가는 Lake Materials. 자, 전고체 배터리 핵심 부품 수에 특히 여기 SDI 자, 납품 회사죠. SDI의 1티어 저기 납품 회사다 보니까 급등을 해서 22% 이상 지금 이렇게 올라간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작년 같은 경우 여기에 굉장히 많이 몰렸었습니다. 자, 전고체 관련된 이슈로 그때 한번 올라왔다가 한번 쭉 빠졌죠. 자, 이렇게 빠졌다가 올라갔다가 여기서 한 번 더 여기에서 자, 저항대, 여기에 저항대를 만났어요. 여기 저항대에서 한번 꺾어지고 자, 그러고 나서 지금 어떻게 되느냐? 돌파를 해서 신고가를 만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 자, 여기서는 지금 현재 그렇게 거래가 많지 않은데도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이제 그러면 전고체에 대해서 제가 작년부터 해가지고서는 전고체 테마를 잘 지켜보자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요것들에 대해서 이끌어 갔던 것이 이제는 어느 정도 신고가로 올라간 걸 볼 수가 있고 다음 두 번째로 STI를 보겠습니다. STI. 자, 2차 전지향. 자, 2차 전지향 CESS 장비, SS 장비를 현재 수주를 해가지고 역시도 이것도 SDI 관련 종목들. 그래서 지금 특히 오늘 올라간 것들은 아무래도 2차 전지 관련된 것, 특히 전고체 관련된 것들이 많이 올라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점 9.86% 올라갔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생각보다 그 시총이 큰 종목이어서 그랬죠. 그런데도 지금 보면 이제 고점에 와 있지만 그럼에도 뚫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자, 이평선은 이제 서서히 정배열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힘이 상당히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전에 있던 거래량들이 아직까지 살아있어서 지금 봤을 때는 앞으로도 충분히 더 밀어올릴 힘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자, 세 번째 역시 삼성 SDI 다시 보여드립니다. 자, 46파이 배터리 내년에 양산. 자, 이렇게 나왔죠. 이 얘기 때문에 이제 머스크하고 지금 현재 자, 우리의 머 사장님께서 자, 이거를 과연 써야 되느냐. 자, 난 내가 원한 건 4680이었는데 네. 근데 너희는 어떻게 끔찍한 혼종으로 95에 110에 120까지 만들었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걸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이냐. 얘가 여기 못 팔면 그럼 뭐 우리는 저기 포드나 아니면 GM에 팔든가 아니면 스텔란티스에 팔든가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가겠다. 아니면은 우리 레이스 자, 페라리도 지금 전기로 된 전기 스포츠카를 지금 만들려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보낼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급등을 하고 이 등치 큰 30조가 넘어가는 시총의 이 종목이 6.92%나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확실히 삼성 SDI 또 한 번 강세로 좀 점쳐지는 걸 보면 이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 오늘도 역시나 강한 흐름들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고체 배터리가 아무래도 강한 테마로서 잡히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뭐 화장품이나 제약바이오, 화학주들까지도 강세 흐름 이어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일단 이번 주 마지막 오후장인데요. 오후장에서 이번 주 마지막으로 좀 더 지켜보면 좋을 테마들 어디가 또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게 일단 2차 전지 그중에 전고체 부문이니까 SDI 관련돼 있는 이 종목들이 첫 번째로 우선은 끝까지 봐야 되는 종목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제약바이오 중에서 역시 말씀드렸던 종양 관련된 종목들 특히 이거 이외에도 HLB 그룹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 단기적으로는 잠깐 떠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장 역시나 2차 전지와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 특히나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로 저희와 함께 분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 시장에 있어서는 저희와 함께 이 바이오라든지 뭐 종양 HLB 관련주들까지도 체크를 해보시는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시황과 함께 분석 필요하신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만 하시면 초록밴드 통해서 분석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바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전문가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의 히든 종목. 자, 오늘 조금 길게 한번 해볼게요. 자, 역시 2차 전지가 요즘 뜨다 보니까 이번 주는 2차 전지 소부장 관련해가지고 나왔고, 별이 몇 개? 별이 6개.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2차 전지 소부장. 특히나 여기서 나오는 것 중에 배터리 부품, 배터리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그 부품들, 그 다음에 배터리 팩을 만들 때 들어가는 그 부품, 거기에 대한 제조업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가 오늘 여러 가지로 2차 전지 관련해서 조금 더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요즘 이 2차 전지 소부장들이 계속해가지고서는 약간은 이제 조금 주춤했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 중에서 소부장들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바로 배터리 팩 업체로 많이 전환합니다. 배터리 팩 업체로 자 전환을 했는데, 이게 작년부터 해가지고서, 혹은 빠른 업체는 재작년부터 2년 전부터 해가지고서 이렇게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배터리 팩 쪽으로 해가지고서는 다시금 넘어온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넘어온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2차 전지 소부장이다 그러면은 앞으로는 단순하게 소부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배터리 팩과 연결이 되어 있는 복합 테마인가 아닌가를 정확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 리튬이온 배터리, LIB라 그러죠. 리튬이온 배터리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것들에서 이제는 단순하게 여기에서 다 좀 더 변화가 돼가지고서는 플러스 전고체까지 연결이 되느냐. 자, 전고체까지 연결이 되느냐까지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리튬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 LSST, LSSB 여기까지 이제 가주느냐. 이게 지금 아주 중요한 그 이슈가 될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앞으로 전고체 테마는 어떻게 바뀌느냐, 요거를 이제 잘 봐야 되는 거죠. 어떻게 된다? 자, 그냥 일반적인 LIB냐 아니면은 LSSB냐. 자,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니까 전고체죠. 리튬 전고체 배터리가 될 것이냐 아니면은 이온 배터리를 해서 액상에 전해질을 쓰는 것이냐가 특히나 중요하게 될 것이고, 그다음 또 여기서 또 어떻게 갈라지느냐? 배터리 팩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요것도 역시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오늘 한 가지 팁 더 드립니다. 여기서. 자, 그러면은 여기서 봤을 때 이 종목은 뭐가 있느냐? 자, 실적 상승이 있고요. 자, 실적이 상승하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뿐더러 여기에서 또 뭐가 있냐? 전고체까지 지금 연결이 될 수가 있는 소지가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 차트예요. 자, 주봉 차트예요. 여기 보시면은 그동안 해가지고서는 자, 여기 이 자리 2022년도에 한번 크게 튀어올랐던 종목이었죠.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쭉 빠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쭉 빠졌었죠. 그랬다가 여기서 11월부터 해가지고 서서히 바닥을 잡고 올라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랬을 때 여기에 이 자리, 자, 주봉으로 봤을 때 이 자리에서 한번 튀어올랐다 그러면은 요 당시에 아마 그 2차 전지에 대한 그 이슈 때문에 한번 튀어올랐다가 쭉 빠졌던 자리. 그 다음에 이후에는 어떻게 됐느냐? 그 다음에 그 소재 양극재 쪽은 여기서 다시 한번 튀어올라가지고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빔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졌잖아요. 떨어졌던 이런 자리에 왔던 것에 비해서 여기는 아직까지 올라가지 않고서 있었다. 즉 다시 한번 힘을 축적하고 있었다. 이 자리에서는 오히려 이 종목은 힘을 축적하고 있던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통 볼 때 두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2차 전지 종목, 제가 여기 오늘 하나 팁을 더 드리면은, 자, 작년 2023년 이 3분기 이후에 튀어올랐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조정을 한번 받게 되어 있어요. 무조건 하고 조정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때까지 해서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버티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그냥 기술적으로 해가지고 들어가면 여러분 100% 안 올라갑니다.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거 절대 그냥 사시면 안 되고, 여기에서 어떤 것을 봐야 되느냐. 자, 얘 전고체 되니? 전고체가 되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가 있느냐. 자, 여기에서 그러면 얘가 팩을 만드느냐. 배터리 팩 생산하느냐. 자, 요게 또 중요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요거는 지금은 안 가르쳐 드릴까요? 자, 요 세 번째, 요것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고서 그러고 들어가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런데 세 번째 제가 말씀 안 드렸죠? 궁금한 게 있다. 궁금하면 어디로? 초록 밴드.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히든 종목 역시나 이 반도체가 아닌 이 전구체 배터리, 이 소부장 관련된 2차 전지 쪽으로 히든 종목을 제시를 해주셨고요. 정확한 종목명과 함께 가격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초록 밴드 스캔을 하셔서 입장하시면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까지 화면으로 정리를 해봤고요.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께 저희가 테마 리포트 증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1분기 유망한 테마에 대한 리포트 저희가 준비를 해두고 있고요. 김성규 전문가님께서 직접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다가오는 2분기에 유망할 테마들에 대한 리포트도 발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 역시나 초록밴드 통해서 가능하시고요. 저희가 매일 오전 8시 공개 방송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대응 전략과 함께 중요한 이슈 브리핑도 해드리고 있고 실시간으로 질문도 받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공개 방송까지도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방송 핵심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3시 투자 스쿨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오늘 물어보기 시간에서는 46파이 배터리 알아봤고요. 전고체 배터리와 화장품, 제약바이오, 화학주들 중에서 전고체 배터리 조금 더 눈여겨보겠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역시나 2차 전지 소부장 관련된 종목이고요. 배터리 관련 쪽으로 해서 어떤 흐름 보여줄 수 있을지 초록밴드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의 조언일 뿐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